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자,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자, 구속된 정 실장, 구속되기 전의 모습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수사가 부당하다면서 이 역사, 민주주의, 국민을 언급했는데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는 무려 8시간 10분이나 소요가 됐습니다. 이건요, 과거에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때 8시간 40분에 육박하는 매우 장기간 이례적인 영장 실질 심사였는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까지 있다. 최근 이 여의도 내에서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거의 거주지가 불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했었습니다. 정 실장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행동에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뭘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김용 부원장,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통해서 뭘 했다는 취지인데 정진상 실장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 네, 정 실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 측은 이재명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 검찰 수사를 의식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 관여 가능성을 초반부터 막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자홍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저는 이례적으로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이 구속 적부심 심사가 8시간 10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8시간 40분에 이제 육박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만큼 쟁점이 많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어느 정도 법원이 인정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나중에 유죄 판결까지 갔던 이유는 뭐냐면 경제 공동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최순실과 자신은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많이 법원에게 이 재판부에게 어필을 했지만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나중에 이제 유죄 판결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정진상 실장의 구속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 정진상 두 사람까지는 어느 정도 이 혐의가 상당히 입증이 돼 있는데 두 사람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그 자금이 집행이 됐는지 알고 있었는지 이것이 유무죄를 다투는데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얘기한 것이 정치적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공동체에 만약에 빗대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정진상 실장의 구속 그리고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이것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라면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공동체로서 만약 인정이 된다라면 이 유죄로 갈 수 있는 또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의 어떤 그 구속영장 발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거군요. 검찰이 정치 공동체를 얼마나 입증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향후 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공동체로 볼 정도로 정 실장이 하는 일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 실장의 모습 저희가 이어서 조금 더 준비했습니다. 보고 분석 이어가시죠. 일전에 입장문에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신 이유가 뭔가요?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유죄 사업자 선정 이 대표 승인이 맞습니까? 예, 촛불이 지킨다.
네, 그러니까 정 실장은 오래된 인연입니다. 이재명 대표와요. 예전에 이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제 늘 옆에 두고 뭐 올라오는 보고서나 결제 문건 미리 좀 보고 검토하도록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미 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에 이재명 대표가 50차례 이상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구속된 정진상 전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영장에는 100번이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두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를 아예 염두에 두고 수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유동규 씨나 남욱 변호사의 증언만 하더라도 대장동 사업만 관련해서도 이미 배임 혐의와 정치자금 혐의가 굉장히 짙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욱 변호사가 20억 원 주고 그 유력한 대선 후보에 줄대면 싸다고 먹혔다는 부분은 이제 정치자금과 네. 연결이 되고 유동규가 진상이용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뭐 허락을 받고 사업이 추진됐다는 취지로 유동규, 남욱 두 분이 그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피해가기 어렵고 혐의도 지금 김용, 유동규, 남욱, 정영학과 그 같은 맥락에서 적용될 걸로 보이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부분은 단순히 대장동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백현동이 또 있죠. 네. 성남 FC 그 후원금 사건이 또 있죠. 거기다가 쌍방울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 대한 이 수사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수사의 예고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위원님. 네. 지금 보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결제한 문서가 있으니까 결제한 것은 맞다. 하지만 후과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몰랐다. 어떻게 보면 모르쇠 전략일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법조계 일각에선 모르쇠 전략으로 전략을 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략이야 그렇게 짜두고 하는 거는 마음이지만 우리 검찰의 수사라든지 법원의 판단은 그거가 관련이 없죠.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대장동 사업만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죠?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그 최종 결재권자가 어떻게 책임을 미루겠습니까? 성남 FC 그 후원금 사건만 하더라도 두산건설에서 확실한 서류가 나왔어요. 용도 변경 해주면은 후원금 주겠다. 뭐 해주면 뭐 주겠다. 그게 전형적인 청탁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쌍방울은 생각보다 굉장히 혐의가 심각해서 지금 도주 중인 김성태 회장이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으로 처음에는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북한으로 돈이 흘러간 게 확인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세세하게 증명이 되고 거기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은 이거는 그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국가보안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의율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제적인 그 북한에 대한 제재도 위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검찰 수사 결과 아직 나오지 않았고 재판 될 겁니다. 재판에서 어떤 결과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